메디컬 닥터 방율입니다. 요즘 어깨 질환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6년 137만 명이던 어깨 통증 환자가 지난해에는 210만 명으로 연평균 약 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깨 질환 환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중년의 어깨 통증은 조금 피로하면 생긴다고 생각해서 잘 치료하지 않아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의 어깨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미병원 곽완섭 원장님께서 자리하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년층 이상인 분들 가운데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어깨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에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특히 관절 주위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에는 단연 무릎 주위로 많이 생기게 되고 상지에서는 단연 어깨 관절 주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중년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들, 스포츠 여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 어깨 질환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도 요즘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탁구 이런 여가 활동을 통해서 또 어깨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자연스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의뢰 어깨가 쑤시고 아프려니 하고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섣부르게 어떤 자가 진단을 통해서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해서 하게 되면 빠른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어깨 통증의 흔한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흔히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을 말하곤 하는데요. 이 오십견이 아닌 다른 어깨 질환들도 있나요? 근데 우선은 어깨 질환의 어떤 증상을 알아보기 전에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어깨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의 뼈는 보통 팔뼈인 상완골과 어깨 등에서 만져지는 그리고 천장을 이루는 이 견갑골 그리고 쇄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뼈는 여러 가지 인대로 이어져 있고요. 어깨 관절의 안정과 운동을 위해서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보통 만성 어깨 통증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어깨 관절 주위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대개 이런 목 주위나 팔꿈치 상방의 팔 상부에도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이런 환자들은 디스크와 같은 그 목 질환과도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보실 때는 아마 목에 대한 검사와 진찰도 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어깨 질환마다 그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공통적으로 생기는 질환의 증상은 통증과 운동 제한입니다. 그 질환에 따라서는 넘어졌거나 부딪혔거나 하는 이런 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외상 없이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흔히 환자들이 그 호소하는 증상은 상의를 벗고 입는 것이 많이 힘들다거나 팔을 등 뒤에 있는 허리로 돌릴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낮에는 좀 나은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너무 아프다. 아픈 쪽 어깨 쪽으로 몸을 돌아 누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들이고요. 이렇게 증상들은 좀 유사합니다. 어깨 질환 자체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만성 어깨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은 되게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관절막 손상, 석회화 건염,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 이런 증상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어깨 통증이라고 모두 다 같은 질환은 아니네요. 어깨 부위 하나에도 굉장히 질환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십견을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50대에 많이 걸린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깨가 아프고 굳어져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 어깨가 얼음같이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0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흔하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오십견은 명확한 원인 없이 통증을 유발하고 관절의 운동 제한을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오십견이라는 병명 자체가 굉장히 흔하게 알려져 있는 데다가 어깨 질환의 증상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려니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초음파나 MRI 등의 어떤 정밀 검사를 통해서도 통증의 정확한 원인이 되는 어떤 파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경우에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십견이 매우 흔하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한 보고에 따르면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어깨 질환의 한 5% 정도만이 오십견이라고 하는 보고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당뇨가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그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이나 가사 일을 하는 가정주부에게 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오십견이 있을 때는 보통 점점 심해지는 어깨 통증, 자다가 아파서 깰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요. 대개는 어깨 높이 이상으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운동 제한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십견의 치료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흔히들 오십견 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낫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통 4개월 정도 동안 극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이 있고 그 이후 4개월 동안 통증은 좀 감소되지만 운동 제한은 조금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4개월 동안 그 통증과 운동 제한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4개월을 하면 거의 1년에 가까운 치료 기간이 되는데 자연적으로 놔두면 낫는다. 그 치료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1년 동안 기다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 치유 기간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운동 제한이 남는 경우도 흔히 있고, 이 긴 치료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그 오십견의 치료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를 대개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런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통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나면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다시 회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통증 조절은 보통 그 약이나 아니면 주사,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대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견봉 하에 있는 점액낭 부위에 주사를 주입하거나 통증이 있는 어깨 관절 주위로 해서 주사를 주입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조절되었을 때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 운동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는 자가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손쉽게 도르래를 이용해서 아픈 쪽 팔을 아프지 않은 팔의 힘을 이용해서 들어 올린다거나, 이렇게 왼쪽 팔이 아픈 경우에 오른쪽 팔로 잡고 오른쪽 팔의 힘으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이런 막대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뒤로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벌린다거나 뒤로 돌린다거나 만세하는 그런 자세를 잡으면서 회전을 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문지방을 이용해서 팔을 들어 올리는, 앞으로 들어 올려서 스트레칭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뭐 병원에서도 좀 가르쳐 주겠지만 본인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도록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매일 꾸준히 하루에 3번에서 6번 정도 꾸준히 하셔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고 나면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의 근력 강화 운동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비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 심한 경우에는 또 수술을 해야 하나요?
네, 오십견은 대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앞서 말한 비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통증 조절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 통증으로 인해서 운동 제한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 확실히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오십견이 맞다면 그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수술은 보통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되고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제한시키는 구조물을 찾고 그 부위를 방지시켜 준다거나 넓혀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인 관절 운동, 앞서 말한 그런 스트레칭 운동은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오십견으로 알고 이 병원을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데 들어보니까요. 이 명확히 따지면 오십견은 5% 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십견 말고도 다른 질환인 경우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오십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방문한 분들 중에서 오십견이 아니고 회전근개의 염증이나 파열이다 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가지의 근육을 말합니다. 어깨를 앞으로 뒤로 아니면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어깨를 회전하는 그 모든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회전근개의 염증이 지속되다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파열이 되기도 하고요.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당뇨가 있는 경우에 흔히 그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그 퇴행성과 관련된 파열의 경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인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깨의 제일 높은 뼈인 견봉과 그 아래에 있는 저맥낭이 그곳을 지나가는 근육과 충돌을 일으켜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깨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밤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젖힐 때 아픈 쪽으로 돌아 누울 때 어깨 앞쪽이나 팔 상부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수술을 하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흔하진 않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만 있는 경우에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주사나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하게 되고요. 좀 심할 경우에는 그 충돌을 일으키는 골극을 차단해서 내시경으로 그 골극을 제거시켜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십견보다 이 회전근개 파열이 더 흔한 질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어떤가요? 네, 앞서 말한 그 몇 가지 질환들과 좀 유사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깨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깨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깨가 움직여지더라도 어깨에 힘이 예전만큼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 앞서 말한 그 오십견과 같이 어깨가 굳어버려서 그 두 증상이 유사하게 돼버려서 구분이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얼핏 듣기에는 또 오십견과 증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 주신다면 어떻게 구분해 주실까요? 네, 보통 오십견은 통증 부위가 어깨 전체적으로 손으로 짚어보려 했을 때 손가락으로 어떤 특정 부위를 짚지를 못하고 이것저것 다 아프다, 어깨 주위가 다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앞쪽이나 옆쪽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오십견의 주증상은 심한 운동 제한입니다. 무조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를 잘 못하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히 다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팔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물론 심한 경우에 나중에도 운동 제한이 생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운동 제한이 심하게 오지는 않는다는 게 그 차이점이고요.
치료에 있어서도 오십견이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자연 치유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그 치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이 아니라 운동이나 이런 물리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이 생긴 경우에는 대개 방치해두면 점점 진행을 한다거나 심하게 운동 장애가 남는다거나 파열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회전근개 파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에 보이는 이런 엑스레이와 같이 이 팔뼈가 굉장히 위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이 천장에 있는 이 뼈와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팔뼈를 눌러주고 있어야 돼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되었고 또 그 기간도 많이 굉장히 오래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이런 초음파나 MRI를 검사를 해야 되고요. MRI 상에서 이렇게 파열된 부위, 초음파 상에서도 이렇게 파열된 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보통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내시경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관절 안쪽과 바깥쪽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 파열의 또 치료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파열의 치료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었느냐 아니면 완전히 파열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파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팔걸이 등을 이용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안정을 취한 후에 나중에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완전 파열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운동 제한이 생길 수가 있고 근력이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경우에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찢어진 옷을 꼬매듯이 찢어져 있는 부위를 원래 자리에 다시 꼬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관절 안에서 바깥쪽으로 본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파열이 되면서 생긴 구멍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관절 밖에서 관절 안쪽을 향해서 본 그림인데 이렇게 넓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이 달려 있는 나사를 이용해서 원래 자리에 이렇게 봉합을 해서 이 구멍을 다 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간혹 굉장히 오래됐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봉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깨에서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이 둘 중 하나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말한 그 두 질환이 가장 흔한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어깨 손상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어깨에 손상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여가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증가한 어깨 질환이 바로 관절막의 손상인데요. 우리 몸에서 어깨 관절은 가장 큰 관절인 동시에 가장 불안전한 관절입니다. 대개 관절막과 회전근개의 근육들에 의해서 그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관절막이나 회전근개 중 둘 중에 하나가 파열된 경우에는 불안전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깨 관절막은 어깨뼈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쉽게 말하면 뚝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뚝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깨가 불안정하거나 쉽게 우리가 말하는 탈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요즘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환자들의 연령은 20에서 40대로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어깨 높이 위로 팔을 올린 채로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뭐 심하게 이렇게 어깨가
눌린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깨 관절막 손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어깨 관절막 손상의 치료법은 어떤가요? 네, 어깨 관절막 손상도 마찬가지로 그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앞서 제가 그 관절막을 뚝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수술은 뭐 또 간단합니다. 무너진 뚝을 다시 만들어 주자는 건데요.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이게 관절의 어깨 관절의 앞쪽이고 이쪽이 위쪽입니다. 어깨 관절이 앞쪽이 파열됐을 경우에 이 앞쪽에서 무너진 이 뚝을 다시 실로 꼬매서 만들어주고 위쪽이 무너지면 위쪽을 이렇게 실이 달린 나사를 이용해서 뚝을 다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그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관절막 손상에서 내시경으로 자꾸 이제 치료를 한다,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관절 주위의 웬만한 질환들은 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시경적인 수술 치료는 피부 저기가 당연히 작고 통증이 수술 후에 적기 때문에 재활이나 회복 기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다른 어깨 질환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외에도 가장 이제 흔히 병원을 찾게 되는 환자들이 석회화 건염이 있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 석회화 건염은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회전근개 내에 석회성 물질이 침착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가 굳어져서 그 주위로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석회는 엑스레이 사진만 찍어봐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이나 주사를 맞게 되지만 수술 외적인 그 치료 중에 요즘은 체외 충격파를 이용해서 이 석회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치약 같이 보이시죠?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석회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인에서 가장 흔한 통증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를 어깨가 뻐근하다, 담이 걸렸다, 근육이 뭉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많이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심한 운동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유발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통증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치료는 비슷합니다.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주사를 맞는다거나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요. 흔하게 그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뻐근하더라도 병원을 방문해서 그때그때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한 그런 석회 건염과 마찬가지로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치료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께 어깨 통증 질환에 대해서 또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초기에 치료를 하면 대부분 완치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가 활동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깨 주위의 통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깨 통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을 잊지 마시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를 권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깨와 관련된 이 질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컴퓨터 사용량이 늘고 또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이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조속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디컬 닥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디컬 닥터 방유리입니다. 이 날이 따뜻해지면서 각종 스포츠 활동 시간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주말을 이용해 축구나 농구 등 이 운동을 즐기다 보면 자칫 과격하고 또 무리한 운동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릎과 같은 관절은 이 스포츠 활동으로 자주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릎의 스포츠 손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미병원 곽완섭 원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스포츠 손상이란 무엇이고 또 이 무릎에서는 어떤 스포츠 손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주말에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그런 여가 시간들을 여러 가지 운동, 취미 삼아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동호회나 이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스키를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기 종목으로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 농구를 많이 하거나 중년을 넘어가신 분들은 배드민턴이나 탁구, 테니스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한 손상을 받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발생되는 손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던 분들이나 운동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에 몸풀기나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외에 갑자기 이제 이번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손상을 피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잘못된 어떤 스포츠 운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운동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관절이든 간에 손상을 받으면서 통증을 유발해서 또 거꾸로 또 그 통증을 해서 운동을 더 이상 못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무릎 주위에 생길 수 있는 스포츠 손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 건데요. 무릎 관절 주위에서는 운동을 하다가 가장 흔하게 많이 다치고 또 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절 자체가 이제 하지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많다 보니까 무릎을 이제 많이 굽힌 자세에서 이동을 많이 한다든가 방향 전환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운동들이 많아서 무릎에 이제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운동들이 많고 그 이후에 많은 손상들을 받게 됩니다. 무릎 자체가 주위에 굉장히 두꺼운 근육이나 이런 것들로 감싸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의 말단 부위의 어떤 인대나 앞에 있는 슬개골을 제외하고는 다 약한 인대들과 그 관절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손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발목을 우리가 접질렀으면 그냥 얼음핀질하고 며칠 있으면 낫겠지 하는 것처럼 무릎 주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접지르거나 이래서 인대가 다칠 수도 있지만 더 심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상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자가 진단을 하고 증상에 대해서 잘못된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기에 어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결국 한두 달 동안 고생하다가 검사를 했는데 큰 이상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병원을 다시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무릎 손상을 볼 거기 때문에 무릎이 기본적으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허벅지와 정강이뼈 사이에 뼈를 이루고 있는 연골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이런 연골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이런 무릎에는 이런 충격이 오게 되고요. 그 충격은 연골이나 그리고 연골 사이에는 이 연골판이 흡수를 해서 주위에 이제 그 충격을 분산시켜 줌으로써 무릎 자체에 많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관절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어떤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기둥이 되는 이런 대퇴골과 이제 허벅지뼈와 정강이 뼈가 있겠고 이 뼈 두 사이를 이어주는 무릎 내에 있는 십자인대 그리고 바깥쪽 내측에 있는 겨디인대, 외측 인대들이 있습니다. 무릎 안쪽에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바늘상 연골판이 있고 뼈와 뼈 사이에는 그 뼈를 감싸고 있는 물렁뼈 연골이 있습니다. 네, 무릎의 구조와 그리고 무릎의 스포츠 손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로 어떤 운동이 문제가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손상을 입으면 또 어떻게